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딱 한 달 후면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이어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갈 길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완전히 대선 체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자체 후보는 결정한 상태지만 단일화 변수가 남아 있어서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울산의 정치권도 대선 후보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르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들을 이번 주 이슈타파에서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은 잔인한 달 맞습니다. 30년 정치 생활에 당대표를 2번씩이나 하면서 국민의힘을 지켜온 거물 정치인을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허탈할까 마음이 좀 짠하던데요.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할 얘기도 많고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짠하기도 하지만 또 장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에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찬탄 반탄 후보. 예. 이 두 세력이 이번 경선 과정에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예. 격렬하게 싸웠고 또 유치할 정도로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피곤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또 이 남은 과정이 또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자체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또 한 차례 더 단일화, 빅텐트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행보, 이 부분에 국민의힘이 조금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대행이 최대한 지금 자신의 몸값을 막 올리고 있는데, 이 과정, 이 빌드업 과정에 국민의힘이 좀 이용당하는 느낌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네. 아니면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말 아주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대행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모양새 있게 국민적인 후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후보가 한 대행을 안고 가는 모양새를 가질 것인가, 예. 이 두 가지의 어떤 싸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100% 확실한 것 같은데, 무소속 상태로 출마한 다음에 후보 단일화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조금은 이제 얄미운 전략이랄까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네. 이 현재 상황에서 살펴보면 한덕수 대행의 행보는 여전히 불확실하거든요. 예. 여전히 불확실한데, 예. 분명한 거는 이제 지금 나경원 후보의 캠프 사무실을 인수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벌써 선거 체제에 쫙 네네. 들어갔거든요. 비서실장도 사표를 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네. 오래 전부터 아마도 대통령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국면이 접어들 때, 예. 또 자신이 탄핵됐을 때, 예. 그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 어떤 대권에 대한 이야기, 생각 이런 것들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대위를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들리거든요. 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가 돼 왔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극적인 단일화를 이어야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짰고, 예. 그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그렇게 봐지고요. 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간판으로 먼저 달고 나갔을 때는 굉장히 이미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선거 전략가들이 옆에서 조언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것들까지 다 안고 생각을 해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민의힘과 힘 후보와 자신이 단일화하는 과정을 예. 어떤 식으로 속전속결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이제 다가오는 이 한 주 동안에 다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대철 헌정회장이 방송에 나와서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는 국민들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국민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예, 국민이 불러낸 건 우리 맞습니까? 울산의 네. 그 대표적인 그 젊은 정치인 예, 예.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이제 여기에 울산의 김기현 의원이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입당 후 단일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한대행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한대행 입장에서는 절대로 네. 그 선입당 후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을 예.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대임 입장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 또 얘기하기로 하고 빅텐트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잘 쳐지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잘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빅텐트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캠핑의 계절이거든요. 예. 캠핑의 계절 아주 2인용, 3인용 텐트는 작은 텐트는 금방 칩니다. 네. 그런데 10인용 이상 되는 빅 텐트는 예. 혼자서 치기 힘들고요. 여러 명이서 협동을 해야 됩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거기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고 말이죠. 자, 이제 울산의 정치권 상황으로 이제 김상욱 의원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안 하고 싶은데 이분이 뉴스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죠. 김상욱 의원 문제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울산의 지금 언론들이 사실은 그 한 10여일 전부터 네. 김상욱 의원과 김태선 의원의 뭐 접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었거든요. 네.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굳이 뉴스로 안 달았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뭐 굳이 중계방송할 필요도 없고 어떤 그렇습니다. 확실한 팩트가 생기면 다루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뭐 그 야권에서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영입 시도를 한다는 게 상수화된 뉴스로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몽골의 원식 의장 따라가가지고 예, 하면서 예. 또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그 탄핵 찬성파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왔고, 그리고 탄핵이 이제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뭐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또 당에 다른 요구를 했거든요. 본인이 다른 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요구의 시한이 5월 3일이거든요. 예. 5월 3일까지 당에서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그날까지 안 해주면은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노라는 뉘앙스를 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탈당을 절대 안 한다고 하더니 또 울산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 당의 변화를 촉구하려고 충경요법으로 자가 발전을 한 건지 민주당이 어느 선에서 입당 제안을 했을까 했는데 지금 김 이사께서는 김태선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뭐 김태선 의원하고 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음. 또 다른 그 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층하고도 여러 가지 뭐 있었다 하는 이야기 있는데 본인은 불적대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다, 제안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예. 정치인들이 내가 누구하고 한테 뭐 제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리도 없고요. 예. 일단 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참 별 얘기 다 많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해당 행위라고 하니까 김상욱 의원이 아무리 원내대표라고 하지만은 뭐 해당 행위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한참 날 때 김상욱 의원을 우원식 의장하고 몽골을 순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슬쩍 만졌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죠? 예, 그거는 이제 국회 행사 때문에 이제 동행한 것이지 일부러 뭐 원식 의장을 뭐 좋아해가지고 따라간 이런 건 아닌 건 맞는데요. 그래도 김 의원이 민주당 접촉설 자체가 네.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고요. 특히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5월 3일이라는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예. 또 뭐 이런 분위기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접촉설이 나오니까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굉장히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보수의 올바른 가치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이게 네.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어떤 김상우 의원 나름대로의 가치관 철학이 완전히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늘 이제 언론을 많이 지금 상대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 조직을 파괴한 것, 당헌과 보수의 가치에 반하고 민심을 외면한 지도부 예. 이런 것들은 존재 가치가 있느냐, 네. 보수의 본질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예. 당 가치가 훼손되고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들까지 예. 입을 막으면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당 행위라고 하느냐, 오히려 당을 살리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예. 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또 중앙 정치권에서 올바른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바른 목소리다 이런 또 응원을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그 김 의원 스스로가 어떤 자신의 길이 울산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뭐 법치주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뭐 이런 자유 이런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참보수의 정치인을 만들어가는 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이런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를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하고 있다는 건 그게 안 되면 이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시한이 사실은 뭐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특히 자신이 주장했던 또 시한이라는 요구 조건 자체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자신의 어떤 거치 표명이 뭐 어떤 순간에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뭐 로브콜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지금 뭐 아주 기세 등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앵커님 생각하실 때 지금 이재명 쪽에 이재명 선대위를 꾸리는 것을 보면은 네. 거기도 완전히 빅텐트거든요. 그렇죠. 빅텐트고 옛날의 여야 인사들 막 아우르거든요. 특히 지금 영남권 TK, BK 쪽에서 과거 여권 인사들을 자신들의 선거 캠프로 넣는 거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북에서는 건오을 전 의원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울산이나 부산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영입을 하죠. 네, 그러니까 네. 또 특히 젊은 피, 뭐 김상우 의원 굉장히 예. 매력적인 카드죠. 예. 천군만만은 아니라도 약간의 효과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김상욱 의원이 이제 너무 커버려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면전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말을 조금 줄이고 행동도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했는데 누구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여의도 문법으로 언론 플레이도 할 줄 알고 너무 빨리 크니까 좀 걱정돼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김상욱 의원이 탈당이나 입장 정리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10일 전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제명, 네, 즉각 제명. 즉각 제명시켜라. 그리고 12.3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예.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거 불참해라. 불참 선언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요구를 하고 네. 만약에 5월 3일까지 어떤 시한을 정해가지고 그까지 안 되면 자신은 생각을 달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한덕수 단일화 불참선, 단일화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면 예.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예, 예. 아주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씨알 머리가 안 먹힐 얘기일 것 같고요. 자, 시한이 3일이었고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할 것 같은데 대선 국면과 함께 자신의 거취를 정리하고 이참에 이제 몸값을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좀 올리는 그런 그림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2월 3일 날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네.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큰 정치인이 덕을 본 정치인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예.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 예. 그 전까지는 예. 계엄 전까지는 그냥 그런 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담 넣는 거 하나로 그냥 커버렸습니다. 예. 두 번째가 김상우 의원. 김상우 의원은 뭐 그날 이후로는 거의 이제 울산 정치인이 아니고 중앙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런 몸값을 지금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는 아주 그 정치 초년병이 아니라 정치 프로에 가까운 지금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울산의 그 대선 국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민주당 쪽은 이제 정리를 아까 했고요. 국민의힘의 복잡한 상황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오늘 복잡해요. 그 방송 녹화까지는 예. 한 대행의 출마 선언이 지금 없거든요. 예. 이 녹화하는 장면까지는. 예.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갈 시점쯤에는 출마 선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금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이 방송하는 입장이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이미 이런 것을 예상하고 하는 방송이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은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이거는 예. 5월 3일과 4일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5월 5일까지 방송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방송이- 시청자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예, 되겠어요. 방송이 나가는 시점하고 딱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 예. 있다 보니까 예. 이번 주말의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한 대행의 입장 표명 그리고 단일화 과정이 가장 급박하게 흘러갈 시점이 바로 요 며칠입니다. 예, 예. 이 며칠이거든. 그러니까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2002년 대선 때와 같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 모델을 사실은 거론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죠. 그때 이제 예창 대세론 속에서 나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로 예창 후보를 꺾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극적 효과를 이 한덕수 후보 아니면 그 국민의힘 후보 예. 양쪽 다 그런 극적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제 울산 얘기 좀 하겠는데, 일단 이제 김상욱 의원은 조금 제쳐 놓더라도 나머지 세 분 말이죠. 하나로 묶이는 게 참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찬탄 반탄 세력이 뚜렷해져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범수 의원은 이제 한동훈 라인으로 완전히 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승민, 김기현, 박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빅텐트 작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이 경선 과정에서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본선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어땠든 간에 앞으로는 이 세 사람이 김기현, 박승민 그리고 서범수 예. 이 세 사람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원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과거에 지난 윤석열 정부 탄생했을 때처럼 울산 정치가 그때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3파 역할을 하고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는 못할 것 그런 것 같고요. 같아요. 예. 또 이제 우려스러운 게 지금 우리 울산의 상황이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과 연관된 동남권의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물류 수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국비가 막 투입돼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이런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울산의 어떤 정치력 이런 것들이 조금 과거와 같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예. 앞으로도 울산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 예.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렇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김태선 의원이 수행실장이고요. 네. 또 울산에서 뭐 야권 원탁회의가 가동되고 뭐 굉장합니다. 활발합니다. 활발합니다. 예. 활발하고 사실은요 이게 지금 민주당은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예. 문재인 정부가 탄생될 그 무렵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네.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쪽은 울산 정치가 고무가 돼 있죠. 고무가 돼 있고 이거 끝나고 나면 1년 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이 지방선거까지 대비한 포석들을 지금 쫙 깔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무렵은 그 장면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갔을 때 과연 직전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킬 때의
울산의 민심이 예.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확 갈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89.77%. 이건 역대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어떤 지지를 받았는데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선거에서도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던 선거, 네.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울산에서 꽤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6월 3일 날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금의 기세대로 많은 표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예. 그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울산 쪽에 민주당이 지금의 이선호, 김태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민주당의 구도를 좀 깨고 네. 좀 다른 인물을 가지고 좀 울산의 미래 뭐 선거까지 내다보는 그런 걸 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또 민주당 쪽에서 6월 대선의 어떤 그 승패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네.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건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정치판에서 네.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김태선 의원 하나가 그 동구에서 승리를 했지만 네. 거의 지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 그 6.3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이 송철호 시장 시절의 어떤 영광 그걸 다시 누리겠다. 이런 걸 확실히 가지고 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 네. 송철호 전 시장 등판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뭐 관전 포인트랄까. 이야기가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만 송철호 시장 말고 예.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다른 대안. 예. 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요. 네. 자, 그 홍준표 후보의 정계 은퇴 회견을 보면서 정계 은퇴도 아쉽지만은 추하지 않은 판단을 빨리 한 건 좋았고 다만 서울로 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말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저 같으면 대구시장을 마치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나갔으니까 대구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속지 않은 마음도 있고 이걸 담아서 대구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100점짜리 정계 은퇴가 될 텐데 말이죠. 이번에 대구에서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산불. 네네. 산불 현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잔불 정리나 좀 하시고 이러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불이 또 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다시 재발했거든요. 재발했을 때 잔불 정리도 좀 하시고 예, 그런 예.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뭡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고향에 내려가셔서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걸 보고 뭉클했고요. 이분도 좀 본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죠? 네, 예. 자, 오늘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